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뭔가 영감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영화로 유명하지만은 제 기준에선 다 주식영화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시죠. 자, 일단 흔치 않은 해외 쪽 천만 관객 영화 중 하나니까 줄거리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인공 조셉 쿠퍼는 비행선 파일럿 출신 엔지니어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구가 거의 망해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가족들하고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나사와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 은사이신 존 브랜드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 부분이 영화상 후딱 지나가지만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일단 지구의 상황을 보면은 식량 자원 중에서 밀은 이미 7년 전에 멸종을 했고 오크라는 올해까지 그리고 멸종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옥수수밖에 없어요. 자, 옥수수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지만은 감자와 밀이 멸종됐듯이 옥수수도 곧 멸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라고 말하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제 허세 부릴 때 쓰는 이 영화의 캐치프레이즈는 여기서 나옵니다. 전혀 뜬금없는 데서 등장을 해요. 하지만 이내 교수님이 반문을 하죠. 지구가 우리 거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있고서 지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있고 나서 우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건 아니지만 우리 집이라서 어쨌든 살고 있잖아요. 오케이,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 지구의 대기 80%가 질소고 20%가 산소야. 근데 우리는 질소로 호흡을 하진 않아. 병충해는 하거든. 병충해는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계속 늘어나면서 질소도 마시고 산소도 마시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가 계속해서 줄어든다. 우리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든가 산소가 없어서 숨 막혀 죽는다. 네 딸 세대가 마지막이다. 그제서야 주인공은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죠. 박사왈. 이 세상은 노답이라서 이 구조에서 뭔가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돼. 밖으로 누굴 보낸 적이 있나요? 네가 안 하겠다고 하면은 말해줄 수가 없어. 네가 파일럿이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 근데 저는 선생님 성층권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완전 초짜거든요. 여기 애들은 더 초짜야. 시뮬레이션 정도밖에 안 해봤다니까. 비행선을 몰아본 애 자체가 없어. 그래서 쿠퍼는 하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농사만 이제 기계적으로 지으면서 살다가 우주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흥분이 되기도 하고 평소에 이 세상은 답이 없다고 느꼈는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인 어르신은 어차피 여기는 네 마음에 들지 않았잖아. 하는 건 한다고 치는데 잘못된 이유로 옳은 행동을 하지 마라. 네가 왜 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제가 한 생각의 기반이야 뻔하다고 답을 하죠. 자, 매년 날씨가 악화되고 있는데 농부들은 계속 농사를 지어요. 그때마다 말을 합니다. 이번 올해 망했지만 내년에 또 망하면은 내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나아가고 결과는 안 나오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이 우리한테 떠나라고 위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은 우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뭔가 느껴지시나요? 자, 현실로 돌아와서 투자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의 지구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밖에 되질 않아요. 해마다 계속해서 줄고 있고, 자, 올해랑 내년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 기저효과에 따른 이제 희망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 구조는 대부분 제조업이고 특히나 시크리클이죠. 일단 경기를 되게 많이 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득하게 여기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어떤 회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있긴 있더라도 좀 마이너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의존도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측면에서 극도로 많은 비중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숫자에 비교해 보시면 보이죠? 그리고 이 의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많은 전통 제조업에서 우리는 중국한테 이미 시장을 빼앗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자, 그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LCD, 스마트폰, 반도체 등으로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무역 제재 같은 것을 가하지만은 따라잡히는 건 결국 시간 문제죠.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옥수수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자, 인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죠. 출생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혼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끝을 몰라요. 혹자는 통일 대박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쉽겠어요? 지금 정서에서? 어렵고 외국인 이주민을 받는 것 또한 우리 정서상 맞지 않죠. 자, 그 추이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극노령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노인들만 득실득실한 구조로 바뀌게 되고 60년도 이후로는 사실 전망치도 없습니다. 그냥 정치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지만 그들은 풀 생각이 없죠. 왜냐면은 일단 기득권이 정치를 하게 되고 민주주의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자기는 요거 좀 하다가 갈 사람이면은 눈앞에 메인 표반만 공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구당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 집 한 채 들고 있는 게 다였으며
현금은 없고요. 다들 집값 상승만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나마도 순자산의 75%는 상위 20-30%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극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치한다는 친구들은 자기 거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이렇게 풀어주는 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 결국 이 상태에서 한국에서 뭔가 자신의 새를 뿌려가지고 살려면은 서로 죽이는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는 이 와중에 도태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존재, 질소도 마시고 산소도 마신 존재는 정작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되게 잘 번창을 할 겁니다. 여태까지도 그래왔거든요.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일단 시크릿컬 전통 제조업에서 파도타기 하는 거 순간순간에 계속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접근하는 거 혹은 양몰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로직들은 일단 배가르는 애들 때문에 대부분 다 까발려져 있죠. 점점 더 오픈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성장주를 찾아서 애쓰지만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과대평가를 하든가 단기간에 뻥튀기 시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다들 그걸 원하죠. 하지만 모든 상승 뒤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게 되고요. 장기를 떠들지만 단기간에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서로의 부의 이전 행위, 매매를 통해서 질서를 재편하는 것 뿐입니다. 그나마도 보통 약자가 더 빼앗기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 게임을 계속해서 하는 거 정말 지치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줄어드는 파이 내에서 내 레벨은 레벨대로 높아져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돼요. 하지만 코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여기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반사적으로 전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말하겠지만은 사실 얼마나 많이 나가봤겠습니까? 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없겠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시야를 넓혀보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계속해서 밖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해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역설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